설치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투자 유치 절벽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단속 장비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설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의 미래 세대가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향후 5년 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는 응답이 60%에 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15억 원으로 늘리면서 장류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국내산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공업용수 부족 문제에 부딪혀 이를 해결 못할 경우 투자 유치 절벽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연간 10조 원, 4년간 40조 원 투자 유치를 목표로 내건 민선 7기 이시종호가 2019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녹십자 웰빙, 일진글로벌 등 536개 기업으로부터 10조 3,517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는 시기에 거둔 성과라 더욱 빛이 났습니다. 6대 전략산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반시설도 일부 지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기업들에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를 본사까지 충주로 유치한 건 매우 고무적인 일로 협력업체들의 동반 이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이 공업 용수 부족에 부딪혀 일부 지역은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충주댐 광역 상수도 배분 현황을 보면 음성군과 진천군은 이미 배분량보다 더 많은 용수가 공급되고 있어 대단히 기업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수요 예측 결과 충주댐 공업 용수는 2021년에 하루 15만 톤 정도가 부족해지고 2025년이 되면 부족량이 하루 33만 7천여 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 유치 절벽을 앞두고 충청북도는 충주댐 광역 상수도 3단계 조기 착공을 비롯해 돌파구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이런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자 중부 4군 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저수량에 비해 사용할 용수가 적다는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어서 김기수 기자입니다. 전국 주요 4개 댐의 저수량은 84억 세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하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42억 세제곱미터로 전국 저수량의 31%에 달합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나오는 물의 충북 배분량은 43%에 불과하고 오는 2025년에는 30%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절반 이상이 사실 수도권에 지금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성과 진천, 증평, 괴산, 중부 4군 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용수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충북의 장래 수요량을 반영해 줄 것과 대청댐과 충주댐을 연결하는 광역 상수도 사업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충주댐 가지고 우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대청댐하고 연결을 하자. 충주댐에서 물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요. 중부 4군 사회단체는 이번에 논의한 공업용수 확대 방안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스쿨존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 장비 설치가 필수적인데 결국 예산 문제로 법이 만들어져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함께 제한 속도 30km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그냥 신호 안 지키고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무섭고 위험해요. 지난 2017년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주변은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지만 여전히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25곳 가운데 단속 장비가 있는 곳은 23곳, 전체의 3.1%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6년 26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카메라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신호등이 의무화된다면 저도 아이들을 안심하고 등하교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쿨존 한 곳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천만 원 안팎입니다.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예산 문제로 상당수 학생들이 한동안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의 미래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떠나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떨어지고 그 결과 충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 지역 고등학생들의 정주의식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우리 지역 얼마나 좋아하나요? 물어봤더니 그저 그렇다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그렇다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가치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물었더니 그리 잘 알고 있다는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에 충북에 살 거냐는 질문에는 학생들의 거주 의사가 보통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살겠다는 의사가 조금 더 강한 경향이 나타난 건데요. 이런 경향은 청년층으로 가면 더 짙어집니다. 향후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다는 응답이 60%에 달합니다. 그럼 왜 떠나려 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취업과 이직을 위해 떠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문화나 사회 같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바로 이었습니다.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로 이주하겠다는 답변도 13% 정도를 보였는데 결국 일자리와 문화와 교통 같은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충북 청년들의 이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충북으로 돌아오겠다는 응답도 일부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전체 청년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결국 우리 충북의 미래 인재 대부분이 충북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왜 고향을 등지려고 하는지 이제는 충북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이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올해 된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간장 등의 장류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국내산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용광 기자입니다. 청계안 고등학교 급식실입니다. 반찬과 국에 들어가는 된장과 간장, 고추장을 모두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작물 GMO 식품이 납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재료를 저희가 정확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이 아닌 제품을 쓰면 훨씬 학생들의 성장기나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두뇌 활동. 지난 9월 이후 도내 모든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된장은 퇴출됐습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학교는 간장과 고추장도 국내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장류의 국내산 교체 비용이 모든 학교에 지원됩니다. 또 유전자 변형 우려가 있는 콩이나 밀, 옥수수, 카놀라 등의 수입 농작물을 가공한 식품에 학교 급식 진입도 차단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학교 급식이 이제 안전하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을 15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추가 품목 등을 따져 충청북도에도 GMO 퇴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환경부가 오늘에 이어 내일도 충북과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대기 배출 사업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한 결과 지난해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았던 청주시가 1계단 상승했습니다. 청주시는 외부 청렴도가 2계단을 뛰었지만 정작 내부 청렴도가 제자리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보은군과 옥천군은 3년 연속 최상위 청렴도를 유지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명확한 책임 규명과 예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청주의 한 공장에서 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시, 유해물질 저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PVC 상사 최찬순 대표와 청주 영훈 용암 새마을금고, 삼성산소 주식회사에서 각각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용암 2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 주민이 80만 원, 청주 강서 1동 22통 지동마을 주민들이 25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종관 씨와 청주 산남동 새마을협의회에서 각각 10만 원, 청주 옥산면 덕촌 1위 주민 5만 원, 충남 천안시 이정섭 씨와 청주 봉정초 김현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식산은행 복원반대 시민행동은 일제 침략과 수탈의 상징인 식산은행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식산은행을 철거한 자리에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충주읍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식산은행 충주 지점을 매입한 충주시는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괴산군 청천면 거봉교 수해복구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거봉교는 지난 2017년 7월 14일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교각이 침하되고 상부 슬라브가 파손되면서 통행이 두절됐습니다. 괴산군은 교량 복구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60억 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육상선수 지원금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제천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원금 사용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제천시 체육회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강호 측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후속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가장 큰 축이 경부 측에서 강호 측으로 이동되었고 그 중심에 충북이 서 있음을 인지해 강호 측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